34. 천개의 공감. 김연경. 지난 5년간 나는 심리치료연구소라는 이름의 홈페이지를 운영했었다. 내가 심리치료를 잘 받아 좋아지면 그것을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유익한 소식을 전하려고 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담심리대학원에 입학해 공부도 했었다. 그런데 심리상담가가 되는 길은 나와 잘 맞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그 일을 잘 해내기도 쉽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고민 끝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을 바탕으로 한 독서경영연구소로 소명을 변경했다. 그 배경은 저는 이런 일이 한없이 즐겁습니다라는 문구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어찌되었든 20년 동안 책을 많이 좋아한 관계로 연구소를 위와 같이 바꾸었다. 이 책 1000개의 공감은 항상 책과 관련해서 생각할 때 자주 떠오르는 것이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생각해보면 내가 10년 동안 심리 상담을 받아온 시간이 계기가 되어 그럴 것 같다. 그리고 이 책은 정신분석학의 입장에서 써진 책이어서 더 그렇기도 할 것이다. 난 이 책을 다시 읽으며 부제목을 어른되기 교과서로 정했다. 이 책만큼 내가 어른스럽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책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먼저 책에는 스님들의 수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저자는 이것을 정신분석가가 수련받는 과정과 대입해 흥미롭게 풀어냈다. 스님들도 10년 동안의 참선에 들어가기 전에 다양한 지식을 쌓는다고 한다. 그 후 긴 시간의 참선을 거치고 또 10년 동안의 만행을 떠나며 세상을 이롭게 한다. 정신분석가도 마찬가지다. 10년 동안 해당 분야의 지식을 쌓고 10년 동안의 스승에게서 자기 분석을 받으며 10년 동안 수련을 한다. 그 후 자신을 통찰하고 그 과정에서 배운 것을 세상과 나눈다. 다음으로 마음이 갔던 내용은 자아가 약한 어느 학생의 이야기였다. 학생의 언니가 답답해서 상담글을 적었는데 현재 그 학생의 자아가 약한 상태라 먼저 공감과 지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우리의 자아가 강할 때 조언과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지. 그러한 상황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의미할 것이다. 그리고 심리상담에서도 자주 벌어지는 일이 정신분석가가 자신보다 아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다. 이것은 일면만 보고서 하는 말인데 내담자의 자아가 튼튼하지 못한 경우에는 훈습 과정에 들어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상과 타인은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그대로 우리를 대접한다. 책을 읽다가 이 말에 꽂혔다. 세상은 그저 투사일 뿐이고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볼 뿐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만물은 그저 무상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다. 세상은 그렇게 거울일 뿐이다. 결국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이 글의 부제목을 어른되기 교과서라고 부르는 이유도 유년기의 생존법을 버리라는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어려서 습관이 된 미숙한 성격을 갖고 있다. 이것이 사회에 나가 사람들을 만날 때 부딪힘의 요인이 된다. 이 부분을 읽다가 최근에 본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 떠올랐다. 데미안도 그를 도와주는 싱클레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불량한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처음이었고 그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었지만 자신의 미숙함을 떨쳐버리면서 데미안은 성장했다. 선과 악이 하나로 통합되지 못해서 고통을 겪는 양가 감정의 통합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다. 나의 경우에는 이것이 쉽지 않았다. 그것은 극단으로 쉽게 빠져버리는 나의 특성 때문이기도 했다. 나는 하나를 좋게 보면 아주 좋아하고 나빠하면 아주 나쁘게 보는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우상에 잘 만들었고 반대로 적도 잘 만들었었다. 이제는 이것이 좀 완화되어 존경하는 분들도 그저 좋은 사람 정도로 보고 싫어하는 사람도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다. 책에는 또 현실 감각이 회복되어 지금 이곳을 잘 느낄 수 있을 때 내담자가 많이 좋아진 상태로 볼 수 있다. 는 내용도 나온다. 이것 또한 나의 경우에 비춰볼 때 명확한 이야기다. 나를 포함해 많은 내담자는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아 움츠린 상태로 상담가를 찾아온다. 이때 그들은 상처로 인해 현실을 부정확하게 보고 보상심리로 자신을 과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받았다는 생각에 깊이 빠진다. 다행히 심리 상담 과정을 통해 상담가의 적절한 공감과 수용 덕분에 내담자는 현실 지각력에 좋아진다. 나에게도 해당이 되는 유독한 부모나 엮이는 가정의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도 책에 나왔다. 나의 경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의 모습을 비슷하게 보여 어려서부터 나는 아이 시절이란 것이 거의 없었다. 그리고 항상 부모님을 먼저 챙겨드리려고 했고 이후에는 성취 중독과 완벽주의가 내 몸의 습관으로 배었다. 또한 이러한 가정과 부모들 밑에서 자라게 되는 자녀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이상적 가정에 관한 환상을 더 많이 품게 된다고 했다. 이것도 나에게 적용되는데 나도 나이가 어려서 연애를 할 적에는 항상 이상적 가정을 마음속에 품고 여자친구를 만났던 것 같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러한 과대함이 많이 줄어들고 현실적 기대치로 낮춰졌다. 이 책의 3부가 사랑에 관한 주제인데 이제 나이가 들어 사랑에 관한 개념이 정리가 많이 되었는지 나의 경우에는 그다지 끌리는 내용이 없었다. 그렇다고 가볍게 보고 넘어갈 부분은 아니다. 이제 이론과 경험으로 습득했기에 내게 이 부분이 그렇게 다가왔다는 말이지. 많은 여성이 읽으면 연애할 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가장 대표적인 문장이 모든 연애 관계는 어려서 가족들과 맺은 관계의 반복이다. 대략 이 내용이 나는 가장 와닿았고 실제로 나 또한 그렇게 경험이 되었다. 인상적인 또 하나의 내용은 우리가 성장기 내내 부모나 사회로부터 억압하고 비난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아직 이 부분은 세월이 흘러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동양인의 특성이기도 하겠지만 지나친 억압과 비난은 자신을 위축시키는 면이 있어 좋지 않다. 서양인은 긍정 심리학처럼 자신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법을 배우는 것 같은데 말이다. 책에서 마지막으로 본 내용이 남자는 군대를 다녀와야 사람이 된다. 와 여자는 결혼해야 어른이 된다. 는 부분이었다. 이것은 나르시시즘에 관한 내용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체화된 미숙한 성격을 떨쳐버리려면 한 단계 위의 관계를 경험할 필요가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결국 우리는 매일 관계를 맺고 갈등을 풀어가며 어른이 되어가고 인생을 사는 것 같다.